우리 국민의 약 7%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경남은 오는 27일부터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경남의 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국과 비교하면 어떤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은 이제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가 약 43만 명이고요. 현재까지 오늘 26만 명을 접종을 하셔서 약 61%가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전국과 비교 차이는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라면 약 한 7.3% 인구 대비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7%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대상 인구.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2분기에는 백신이 수급이 조금 문제 있어서 그렇지만 아마 3분기에 아마 대량으로 백신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들, 다시 말하면 그 코로나 이전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라도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접종을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접종을 열심히 이제 독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에서 해방하는 길은 백신 접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환자를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검사를 많이 격리한다 하더라도 그 환자 발생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 거리 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거는 백신 접종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접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마상혁 부회장께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궁금합니다. 맞고 나서 어떠셨는지 좀 몸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없었고요.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백신이라는 것은 조용한 면역 반응과 높은 항체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백신 개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상 반응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단 한 방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육통과 발열, 오심 굉장합니다. 생각보다는 약 한 이틀 정도 가고요. 다음에 이제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증상이 덜한 걸로 돼 있고 또 연세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서는 이상 반응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열 진통제를 접종 후에 좀 상태가 좋지 않다 생각이 들면 바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집에서 먹는 해열 진통제만 충분히 다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은 접종각이 짧은 대신에 1차보다는 2차 접종에서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이런 이상 반응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접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걸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직후에 바로 약을 드시는 거는 우리가 그 접종하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보면 한 8시간, 10시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시작될 때 미리 드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종 부위가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굳이 오지 마시고요. 다 먹는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있는 얼음 주문 아이스팩 하나만 드셔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 걱정을 제가 해보니까 그래 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논란이 됐던 그 혈전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자, 모든 약들은 이제 이상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암 환자한테 항암제 쓰지 않습니까? 항암제가 굉장히 이상 반응이 많고 부작용이 많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백신 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외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혈전이나 이 사망의 원인들은 특히 혈전 같은 경우는 드물고 국내에서 사망했던 분들은 백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거의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접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네. 예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당부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 아까부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백신과 연관된 사망 국내 보고가 없습니다. 예. 없고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기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 질환과 연관된 사망을 하셔서 물론 마치 이제 오비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을 사망을 하셨지만 그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심장병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혈전에 관한 약물을 먹고 있는데 접종에 관계 없느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가장 금기 사항은 접종하는 날 내가 상태가 좋지 않다. 두 번째는 백신을 만든 성분 안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내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이 금기 사항이고요. 네. 평상시에 내가 두드러기가 많이 생긴다. 알레르기 체질이다. 전 상관없이 예. 접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일반적으로 도는 이런 소문을 듣지 마시고 그 병원에 가신 병원에 계신다라면 전문가들한테 내가 접종할 수 있느냐, 접종해도 관계 없느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전문의와 얘기를 그렇죠. 나눠보는 네네, 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겠죠.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까지 되는 건지도 궁금해하십니다. 현재로는 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백신들을 개발은 해놨지만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화이자는 모더나 마찬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백신들을 개발했고 임상 시험에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 기존의 백신으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스트라도 역시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접종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을 믿고 좀 접종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약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